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한국 경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상저하고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상저하저였죠. 네, 상저하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주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네. 마침 오늘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한유뉴스에서 살짝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산업활동 동향 어떤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조사인데 무수히 많은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들을 쭉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선행, 동행, 후행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행이라면 동행은 지금 현재 상황, 후행은 지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보여주는 건 심리 지수죠. 소비자 심리, 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동행 지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건 대표적인 게 소비자 물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네요. 네, 산업활동 동향은 그런 종류의 현재 보여주는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라고 짠 하고 한꺼번에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 지표의 끝판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표가 발표됐는데 11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통계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겁니다. 올해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한 달 전 통계니까 약간은 후행성도 있는 통계인데 여기서 반도체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엑스레이를 찍은 듯 MRI를 찍은 듯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딱 보이는데 그게 매달 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데 근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11월 통계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한 12.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생산이. 근데 이 늘었다는 말은 반도체가 한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쭉 기록하다가 이렇게 두 자릿수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릿수 반등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설명하기로는 기저효과는 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긴 하다. 그러나 더불어서 최근에 AI 서버 수요가 확대되면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다. HBM이죠. 네, 메모리 반도체 수출과 가격 둘 다 회복되고 있어서 크게 회복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소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또 DDR5 이런 것도 나오고 온 디바이스 AI 이런 반도체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섣부르지만 사이클상 저점이 지금 확인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오면 저점이 확인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라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만약에 저점이 확인됐다면 그간의 통례를 보자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쭉쭉.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인데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KBS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필라델피아 지수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운명이 녹록지가 않다. 반도체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길래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비밀.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채워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에 관련된 다큐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취재를 하고 하는데 이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왜 걱정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딱 한국 반도체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얘기도 해야 되고 미국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의 흥망성쇠를 봐야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서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우리 신년에 KBS 네. 좋은 다큐멘터리가 네. 줄을 이어서 방영할 예정인데 자 미리 맛보기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일본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한때 뭐 상위 10개, 세계 10개 상위 업체 하면 7개, 8개가 일본 업체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소재 부품 장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한테 보복의 수단으로 이 반도체 소재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무기로도 쓰기도 했는데 지금 그거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잘 안 됐죠 당시에도. 네. 그랬는데 과거에 부흥할 때는 메모리였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왜냐하면 이 메모리라는 것을 일본이 잘하다가 우리가 넘겨받았다. 왜 그러냐? 메모리의 특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하면 우리는 비메모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그 미국에서는 그냥 칩이라고 합니다. 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네. 이 칩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기계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연산 속도로 막 빠르게 계산해 주는 게 칩이고 이 칩들 가운데 특이하게 기억해 주는 칩. 이게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메모리죠. 근데 대부분의 칩은 그냥 칩입니다. 그냥 논리 연산 처리 장치인 거죠. 근데 일본과 우리가 메모리에 뛰어든 것은 이 칩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칩이라고 말하는 논리 연산 칩, 로직 칩을 하기는 좀 어렵고 메모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인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메모리는 아파트를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고 비메모리, 로직 칩, 연산 칩은 화학 플랜트 공장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플랜트 공장이면 그게 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아파트는 똑같은 걸 계속 쌓으면 됩니다. 적층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잘 구현해내면 되는 거고 아파트 플랜트 그 화학 플랜트는 여수산단 이런 그림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도 있고 고로 같은 것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물도 끌어오는 시설이 따로 있고 복잡한 설계도면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린 이제 메모리 얘기할 거니까 네. 메모리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단위의 것을 잘 구현해내야 되는 제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성격이 아주 강하다. 동시에 세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뭐 하나 회로 하나만 잘못 그려도 바로 불량이 되고 그게 수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심하게 작업 공정도 관리해야 되고 최종 제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표준화된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단가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싸면 쌀수록 유리합니다. 그 싸면 쌀수록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유리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산업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가 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쓸 거라고 해서 미국에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디서 싸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작고 가벼우니까 그냥 비행기로 실어도 충분히 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반도체는 다 하고 있었지만 시작은 반도체 고향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만 보니까 퀄컴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네. 다 미국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입니다. 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고부가 가치여서 하고 싶은데 메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일본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70년대 후반부터 세계 시장을 거의 잠식해서 80년대 전성기를 누리고 90년대 초까지 이걸로 먹고 삽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일본이 그렇게 좀 반도체 생산에서 몰락을 하고 우리에게로 또 그 자리가 온 이유도 궁금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한국이 잘해서요. 라는 답을 기대하시겠지만 한국이 너무 뛰어났어요. 우리가 인재가 많잖아요.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뭐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세계 최신의 반도체를 만드는지 기적의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비장한 또 배경이 많이 깔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잘하지 않는데 1등이 됩니까? 근데 일단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이 싫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잘하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
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뒤에 일본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나라였거든요. 미 군정기도 거치고 그러면서 군대도 없는 나라가 됐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도 경제는 니네 알아서 잘 해봐라고 지원을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섬유 산업에서 따라오더니 철강, 자동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따라오더니 반도체까지 오히려 미국보다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70년대 80년대 어느 순간에는 GDP 기준으로 전체 GDP 기준으로 일본이 미국이 한 70% 수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곧 따라잡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겠네요. 1인당으로 따지면 이미 넘어섰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은 1억 좀 넘는데 미국은 3억이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데 70% 따라왔다. 이건 1인당으로 따지면 훨씬 잘 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첨단 산업을 잘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90년대 다가올수록 애플 TV 파친코 시리즈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이니치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여기도 압니다. 보면 파친코, 여기 주인공이 사는 시대가 딱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보면 미국인 은행장 일본에 파견온 이 사람이 엄청 일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질라가 이길까 슈퍼맨이 이길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질라는 일본, 슈퍼맨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당시엔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은 우리 용가리가 이겼으나 한 마음일 텐데. 용가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든 이 미국이 그럼 일본을 무릎 꿇린 게 그냥 뭐 군사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일본이 잘 나가는 것이 질투난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이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플라자 합의는 그 환율상의 조정을 한 겁니다. 일본 돈의 가치를 높여서 일본 상품을 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 수출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었는데 이걸 일본이 바보같이 합의를 해줍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워낙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G2면은 이 정도 의무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합의를 해주는데 환율 얘기고 이 얘기는 반도체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르고 너무 긴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반도체 차원에서도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일본 반도체가 너무 싼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가격도 훨씬 싸요. 미국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반덤핑 제소를 합니다.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나온 반도체 협정의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웃깁니다. 일본께 싸잖아요. 좋은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싸게 팔지 못하게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가격 높여. 고관세를. 관세뿐만 아니고 알아서 높이라는 식으로.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싸게 못 팔게 하면서 결국 일본이 쓰러집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쓰러지는데 그때 한국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왠지 느낌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 얘기와 기가 막힌 쉬운 삼성이 뭘 잘했나 뭐 이런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 회장님 예능부 소속 아니시죠? 썬킴을 지향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